안녕하세요. 세대공감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효도와 배신 시리즈 중 8번째 이야기. 믿었던 가족에게서 상처가 시작되었다입니다. 어떤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합니다. 하지만 불 꺼진 문 하나만 사이에 두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어머니 정분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겉으론 다정한 며느리 유진,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지요. 방 하나가 잠겨 있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그 방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을 계획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손녀 미소의 팔에 남겨진 작은 멍 하나를 본 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오늘 새벽 손녀 미소를 품에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는 누군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른 새벽 작은 여행 가방을 매만지며 버스에 올랐다. 어머니께서 와주시면 너무 든든해요. 며느리 유진이 전날 전화를 걸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래, 손녀를 봐달라는 부탁인데 안 갈 이유가 없었다. 정부는 늘 그랬다. 자신의 몸은 조금 힘들어도 아들 내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움직였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점점 시골에서 도시로 바뀌었다. 회색 건물이 많아질수록 정분의 어깨는 조금씩 굳어갔다. 서울에 올라오는 건 항상 긴장되는 일이었다. 그래도 손녀 미소의 얼굴을 보면 금방 풀리겠지. 정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자리에서 작게 몸을 움찔거렸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유진은 놀랍도록 다정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오느라 힘드셨죠? 얼른 집으로 가요. 미소가 어머니만 기다렸어요. 정부는 미소를 보자마자 벌어진 웃음이 절로 나왔다. 작은 팔로 정분의 목을 감으며 기쁘다고 소리치는 손녀를 보니 서울까지 올라온 수고스러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정부는 묘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를 느꼈다. 집은 깔끔하고 넓었지만 왠지 모르게 폐쇄적인 느낌이 들었다. 복도 끝 작은 방은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부엌 옆 창고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정부는 가볍게 물어보았다. 저 방은 왜 잠가놨어? 유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아, 그냥 어수선해서요. 나중에 정리하면 보여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부는 가슴 안에서 작게 파문이 일었다. 평소 유진은 뭐든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이었는데 오늘따라 말끝이 흐려지고 표정이 굳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혹시나 내가 불편해서 그런가 정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저녁이 되어 손녀를 재우고 방에 돌아온 정부는 잠시 눈을 붙이려다 톡 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군가 현관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여닫는 소리, 그리고 곧이어 며느리의 발자국이 들리지 않게 걷는 기척. 정부는 문틈으로 작게 시선을 내밀었다. 유진은 화장대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핸드백에 넣고 있었다. 표정은 평소의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초조했다. 그리고 몇 분 후 조용한 현관문 소리와 함께 유진은 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마음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경험을 했다. 서울에 올 때 느꼈던 작은 불안이 이제는 형태를 가진 그림자처럼 집안을 떠돌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정부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가볍게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잠들지 못한 채 첫날 밤을 조용히 견뎌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눈밑이 유난히 붓고 따가웠다. 잔뜩 긴장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이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멀리서 올라와 낯선 집에 있으니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전날 본 유진의 표정과 서류 봉투가 맴돌았다. 아침 식탁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의 유진이 있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미소랑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저는 일이 좀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정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는 어디 다녀왔니? 유진은 눈웃음을 지었지만 그 미소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아, 그냥 잠깐요. 별건 아니었어요. 그 대답은 지나치게 가볍고 지나치게 빨랐다. 정부는 그 속에 숨겨진 가리지 못한 조급함을 느꼈다. 미소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버텼지만 정분의 머릿속은 계속 뒤쪽 방의 닫힌 문, 자물쇠가 채워진 창고, 그리고 며느리의 새벽 외출 생각으로 어지러웠다. 어쩌면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이 점점 짙어져 갔다. 그날 저녁 정부는 괜히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식탁을 치우고 손녀를 재운 뒤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전날과 비슷한 시간, 집안이 고요해질 즈음쯤 다시 작은 기척이 들려왔다. 툭, 툭. 발소리가 아닌 누군가 신발을 챙겨 신는 소리였다. 정부는 반사적으로 숨을 죽였다. 문틈 아래 비치는 빛이 움직이고 잠시 후 복도에서 기척이 멀어져 갔다. 정부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가만히 일어나 문고리 쪽으로 걸어가 귀를 대고 조심스레 듣고 있었다. 잠시 후 철컥 현관문 잠금 장치가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부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며칠 동안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 유진은 확실히 밤마다 어딘가를 다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누구를 만나러? 무엇을 하러? 정부는 답을 찾을수록 더 큰 의문이 쌓여갔다. 그날 밤 정부는 손에 휴대폰을 쥔 채 현관문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혹시 일찍 돌아오면 그 모습을 보게 될까, 문틈 너머로 유진의 표정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새벽이 되도록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조심스러운 발걸음과 함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부는 순간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온 아주 약한 냄새를 맡았다. 낯선 향수 냄새. 유진이 평소 쓰지 않는 흙 같은 묵직한 향이 섞인 독특한 냄새였다. 그 냄새는 정분에게 이상한 생각을 일으켰다. 밤마다 외출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걸까? 그 순간 정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단단히 조였다. 며느리의 외출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두운 방에서 새벽빛이 창문을 스칠 때까지 깊은 불안 속에서 앉아 있었다. 정부는 전날 밤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은 얼굴로 아침밥을 준비했다. 유진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머리를 헐겁게 묶고 부엌으로 걸어왔는데 그 표정은 어딘가 공허하고 지쳐 있었다. 그러나 정분을 보자마자 금세 평소의 상냥한 얼굴을 억지로 끌어올렸다. 어머니, 오늘도 미소 좀 잘 부탁드려요.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요. 정부는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그래, 근데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밤늦게까지 일하나?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세 가려졌고 익숙한 미소가 다시 올라왔다. 아, 그냥 일이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부는 그 미소가 더 무서웠다. 말은 친절하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을 막으려는 기색이 짙게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정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안방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람 때문이겠지 싶어 다가갔다가 안에서 들리는 낯선 말투에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아직은 안 돼요. 어머니를 여기 더 오래 두어야 한다니까요. 정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유진은 이어서 말하고 있었다. 그분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데 아직 서류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내려가게 두면 절대 안 돼요. 정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대체 무슨 서류인지, 왜 자신을 더 오래 두어야 하는 건지 의미를 파악하려는 순간 유진의 다음 말이 정분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 그냥 며칠만 더 버티면 어머니 집은 바로 넘어올 테니까요. 정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조용히 떨어졌지만 그 소리조차 심장이 뛰는 소리에 묻힐 지경이었다. 내 집을? 왜? 어떻게? 정부는 당황한 숨을 꾹 참으며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발걸음이 흔들렸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벽을 짚어야 했다. 그때 안방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완전히 닫혔다. 유진이 전화를 끄는 듯했다. 정부는 급하게 몸을 돌려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나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빨래를 다시 개기 시작했다. 얼마 후 안방 문이 열리고 유진이 평소의 밝은 표정으로 나왔다. 어머니, 미소 간식 좀 챙겨주실래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정부는 유진의 발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그 발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들렸다. 여유롭지 않았고 가벼운 발소리도 아니었다. 그건 뭔가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인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정부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나를 묶어둔다고? 왜 내 집을? 눈앞이 서서히 흔들리듯 아득해졌다. 이 집에 발을 들이고 난 뒤 느끼던 모든 불안의 조각들이 이제 한층 위에서 서로 맞물려 정분을 향해 완전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다. 정부는 안방에서 들은 통화를 잊으려 애썼지만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점점 뚜렷해져 갔다. 내 집, 어쩐다는 거지?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고 자꾸만 며느리의 표정을 떠올리게 했다. 점심 무렵 정부는 여행 가방에서 옷을 꺼내려다 가방 지퍼가 이상하게 벌어진 것을 발견했다. 처음 올 때는 꼭 닫아두었는데 누군가 다녀간 흔적처럼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다. 정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하게 가방 안쪽에 작은 포켓을 뒤적였다. 항상 중요한 걸 넣어두던 자리, 현금 몇 장, 주민등록 등본 사본, 그리고 무엇보다 집 등기 서류 사본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없었다. 사본만이 아니라 서류 봉투 전체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정부는 숨이 턱 막히며 가방을 뒤엎듯 다시 확인했다. 다른 칸, 옷 사이, 바닥까지 정부는 몇 번이고 손을 넣어 살폈다. 하지만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부는 무릎이 풀려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가방을 뒤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결론이 머리를 때렸다. 어제 새벽에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가던 유진의 모습이 정분의 눈앞에서 번개처럼 스쳤다. 정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손녀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할머니, 물.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거실로 나가 물을 따라주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이상한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두꺼운 노트 한 권. 표지는 아무 글씨가 없었지만 옆면에는 여러 색 포스트잇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정분이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그 노트를 펼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노트 안에는 정분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식비, 어머니 목, 공과금, 어머니 머무는 기간 산정, 병원비 예상, 어머니 합류 시 비용 절감 가능. 정부는 손끝이 떨렸다. 이건 가족의 기록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계획표였다. 게다가 기록의 마지막 줄이 문제였다. 서류 완료 후 정분 씨 귀가 제한. 귀가 제한. 정분의 입에서 마른 침이 새어나왔다. 그때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정부는 반사적으로 노트를 덮어 소파 쿠션 속에 숨겼다. 유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옷차림에 어딘가 급히 숨을 가다듬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유진이 다정하게 미소 지었지만 정부는 그 미소가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말. 그런데요, 어머니. 혹시 집에 있는 서류 같은 거, 특별히 중요한 것들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해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시거나 잘못 보관하시면 걱정이 돼서요. 정분의 머릿속이 쨍 울렸다. 평생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유진의 말투에는 걱정이 아닌 어딘가 확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챙긴다.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유진의 얼굴에서 단 0.1초 동안 미세하게 굳어지는 그림자가 스쳤다. 그러나 금세 다시 다정한 며느리의 표정이 올라왔다. 그럼요. 어머니가 잘 챙기시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붙은 얇은 미소가 정분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유진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정분은 손바닥에 맺힌 식은 땀을 바라보며 스스로 중얼거렸다. 이 집, 뭔가 정말 이상해. 그 이상함은 이제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명확한 의심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정부는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유진이 집에 들어왔다 나가는 순간마다 등줄기가 차갑게 식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되고 미소를 씻기기로 한 시간. 아이를 욕조에 앉히는 순간 정부는 문득 미소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아이답지 않게 시선이 흔들리고 씻으려고 팔을 잡아 올리자 작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미소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정분이 조심스럽게 묻자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크게 뜬 채 정분의 손을 경계하듯 바라보기만 했다. 정분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아이의 팔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하고 멈췄다. 작은 팔뚝에 선명한 까만 멍이 둥글게 자리하고 있었다. 단순히 부딪혀 생긴 흔적이 아니었다. 어른 손가락이 잡아 만든 듯한 자국. 정분의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뭐야?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미소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다. 그리고 작은 입술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화나면 때려. 정분의 온몸이 굳었다. 아니야, 그냥 아이가 혼동하는 걸 수도 있어. 정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소의 다음 말이 그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았다. 아빠는 엄마 무서워서 말 못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부는 두 눈을 감았다가 크게 떠버렸다. 자신의 심장이 쿵, 쿵 하고 귀가 울릴 정도로 세게 뛰고 있었다. 아이까지 건드린다고? 정부는 당장이라도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올 사이가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었다.
정부는 미소의 멍든 팔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미소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젠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미소는 정분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조용히 아주 약한 소리로 울먹이는 숨결이 정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목욕을 마치고 잠자리에 눕히는 동안 정분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섞였다. 오래된 불안이, 그동안 보았던 자질구레한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의 큰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밤마다 사라지던 유진, 가방을 뒤진 흔적, 사라진 등기 서류, 어머니를 묶어두자라는 말, 아이의 멍,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정부는 거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깊게 들이켰다. 숨이 턱 막히도록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했다. 이제는 더 지켜볼 수만은 없겠구나. 정부는 살아오며 수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걸 참아왔지만 손녀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통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 순간 정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태껏 눌러왔던 단단한 의지가 거칠게 깨어나고 있었다. 이젠 내가 움직여야겠어. 정부는 자신의 양손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가 정분의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정부는 미소를 재운 뒤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 고요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정분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다. 손녀의 멍, 사라진 등기 서류, 며느리의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정부는 살그머니 일어나 방 구석에 접어둔 자신의 옷 속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동안 유진이 휴대폰을 건드린 적은 없지만 혹시 몰라 아예 숨겨두고 있던 것이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짧고 차가운 자동응답만 반복되었다. 정부는 다시 또 다시 걸었다. 이번엔 벽을 짚고 발까지 떨리면서 마치 마지막 희망처럼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지호는 받지 않았다. 정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얘가 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살짝 스쳤다. 정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멈춰 서 있더니 살짝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정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이불 속에 숨겼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다. 유진은 잠시 더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복도를 걸어갔다. 정부는 숨을 참으며 유진의 발자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정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손녀의 멍 자국을 떠올렸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크게 드러낸 적 없는 정분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증거부터 남겨야 해. 정부는 방 안의 불을 아주 희미하게 켜고 미소가 낮에 입었던 옷을 찾았다. 팔 부분이 약간 늘어난 티셔츠, 엉덩이 쪽이 살짝 줄줄이 뜯겨 있는 반바지. 어린아이가 스스로 뜯을 만한 흔적이 아니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혹시 소리가 날까? 볼륨을 0으로 낮추고 옷의 상태와 위치를 가능한 선명하게 찍어두었다. 찰칵, 찰칵, 찰칵. 정분의 손은 계속 떨렸지만 사진은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겠지. 증거를 찍고 난 뒤 정부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다시 깊숙이 숨겨두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다. 정부는 속삭이듯 작게 말했다. 미소야.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여기서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제 정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단어만 선명하게 떠올랐다. 탈출. 유진은 그날 밤도 평소처럼 모르는 척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고 사라졌다. 하지만 정부는 더는 기다리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유진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했다. 정부는 미소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섰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정부는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하며 유진이 향한 엘리베이터 방향을 따라 걸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의 옷자락이 스치는 게 보였다. 정부는 숨을 참은 채 계단을 통해 아래로 조심히 내려갔다. 평생 계단을 뛰어내려 본 적 없던 노인의 발걸음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망설임이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파고들었다. 정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조금 떨어진 골목 끝에서 유진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가로등 아래 유진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핸드백을 꼭 쥔 채 서 있었다. 잠시 후 검은 패딩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둘은 주변을 살피더니 아파트 단지 뒤편의 어두운 공터로 걸어갔다. 정부는 뒤를 밟았다. 숨죽인 발걸음, 작은 돌멩이 하나 밟아도 들킬까 무서웠다. 공터 한쪽, 가로등 빛이 절반밖에 닿지 않는 흐린 곳. 두 사람은 그곳에 서서 서류 봉투 한 개를 주고받고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분 씨 도장만 받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정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유진은 차갑게 속삭였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계속 붙잡아 둔 거예요. 서류 완성되기 전엔 절대 내려가게 두면 안 되니까. 정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했다. 남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도장은 언제쯤 받을 수 있죠?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유진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의심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싫든 좋든 서명은 받아낼 거예요. 정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까운 벽에 몸을 기대며 겨우 정신을 붙잡았다. 그래서 날 왜 못 나가게 하는지 이제야 알겠네. 유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 집만 제 이름으로 넘어오면 이 모든 건 끝이에요. 저도 더는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남자가 피식 웃었다. 사람 하나 막아두는 게 쉽지는 않죠. 그 말에 유진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정분이 그동안 알던 며느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아무튼 정분 씨는 절대 집으로 못 내려가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 말은 정분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날아와 박혔다. 정분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부여잡았다. 누군가 뒤에서 당기기라도 한 듯 허리가 굽어지고 숨이 막힐 정도였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 사라졌다. 정부는 한참 동안 가로등 아래 홀로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흔들었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못했다. 겨우 두 손을 벽에서 떼어내며 정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 집에 있으면 미소도 나도 위험해. 그 말은 더 이상 예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스스로 확인해버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현관 앞에서 한동안 신발조차 벗지 못하고 서 있었다. 숨은 가빠져 있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렸다. 잠시 전 공터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돼. 여기 있으면 반드시 당해. 정부는 그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를 안고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오늘 밤 나가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정부는 미소를 깨우지 않으려 손끝으로 살며시 안아들었다. 아이의 작은 체온이 정분의 가슴을 울렸다. 미소야. 할머니랑 잠깐 바람 좀 쐬러 가자.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가는 거야. 정부는 미소에 겉옷을 입히고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 불은 켜지 않았다. 아주 작은 소리 하나도 유진을 깨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관으로 도착한 정부는 긴 숨을 들이켰다.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제발 열려라. 하지만 철컥 움직이지 않았다. 정부는 숨을 삼키며 조금 더 힘을 줘 돌려보았다. 철컥. 또다시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분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문 위쪽에 잠금 장치를 올려보았다. 이번엔 아주 작은 걸림 소리가 났다. 유진이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채워둔 것이었다. 정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다. 알고 있었어. 내가 나가려고 할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미소가 점점 잠에서 깨어나 정분의 목에 얼굴을 파묻었다. 할머니 어디가?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미소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쉿.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방법을 찾을게. 정부는 다시 방 쪽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그 순간 어딘가에서 지극히 작은 삐걱 소리가 들려왔다. 정부는 몸을 돌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방향을 살폈다. 작은 방, 유진이 하루 종일 잠가두던 그 방, 문틈 밑으로 아주 희미하게 빛이 새고 있었다. 저 방, 도대체 왜 잠가두는 거야? 정부는 문을 조심히 잡아당겼다. 역시나 잠겨 있었다. 미소야, 조용히, 조용히 하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었다. 정부는 반사적으로 미소를 품에 안고 거실 한쪽 어둠 속으로 살짝 몸을 숨겼다. 유진이 거실 쪽으로 나오며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시나 보네. 그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이 전혀 없었다. 새벽길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버전이었다. 정부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소리가 밖으로 나올까 두려웠다. 유진은 거실을 한번 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정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은 울음인지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뜨거운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미소야, 여긴 정말 위험해. 반드시 나가야 해. 오늘은 실패했지만 정분의 마음속에서는 두 번째 탈출 계획이 더욱 단단하게 날카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밤새 탈출에 실패한 정부는 잠깐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새벽 햇살이 방 안을 스칠 때까지 계속 미소를 꼭 안고 있었다. 어둠이 사라질수록 정분의 마음속 공포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오늘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 정부는 그 예감이 이상하게도 확신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탁에서 유진은 전날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와 큰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밝음은 눈빛과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어머니, 어제 많이 못 주무셨죠?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정부는 짧게 대꾸했다. 그냥 잠이 잘 안 와서. 그때 유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 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다. 어머니, 이거 잠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보험 갱신이에요.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정부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보험? 나는 그런 거든 기억이 없는데 유진의 그윽한 미소가 아주 잠깐 무너졌다. 그리고 다시 평소보다 더 다정한 웃음이 올라왔다. 어머니,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냥 여기 도장만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정부는 손을 떼며 말했다. 아니, 싫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유진의 표정에서 다정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그 말투는 협박과 애원의 경계를 서성거렸다. 정부는 눈을 크게 뜨며 유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평생 며느리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내가 왜 찍어야 하니? 그건 보험이 아니고 내 집 때문이지? 유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오래 숨겨온 속내가 틈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까요? 정부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저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지호 씨가 힘들잖아요. 어머니 집만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다 해결돼요.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너희 문제지. 내 집은 내가 지킬 거다. 정분의 말이 끝나자 유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식의 껍데기가 벗겨졌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이 집에 오신 이상 그냥 우리 말 좀 들으세요. 그 말은 명령에 가까웠다. 정부는 몸을 뒤로 살짝 물리며 눈을 좁혔다. 너 지금 나를 가두겠다는 거니? 유진은 피식 웃었다. 가둔다니요. 그런 말 마세요. 다만, 그리고 의자를 밀고 정분 근처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어머니가 밖에 나가시면 많이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정분의 등골을 차갑게 타고 내려가는 전율이 일었다. 그 말은 협박도 아니었다. 너는 못 나간다. 라는 직접적인 선언이었다. 정부는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그 자리에서 꽉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미소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유진은 정분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갑게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의 사이에 놓인 작은 식탁 하나가 이제는 전쟁의 경계선처럼 보였다. 정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밤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부는 완전히 결단한 사람이 되었다. 정부는 서류를 내밀며 압박하던 유진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지우려 했지만 그 미소는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가족의 표정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에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정부는 작은 전등을 끈 채 미소를 깨우지 않도록 빛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짐을 챙겼다. 옷 몇 벌, 작은 가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 사진이 담긴 휴대폰. 정부는 미소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아이의 체온이 정분의 심장 박동과 얽히며 숨이 막힐 정도의 책임감으로 변했다. 미소야, 할머니 말 잘 듣자. 지금 나가야 해. 정부는 현관 앞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오늘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천천히
잠금 장치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딱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부는 숨을 삼키며 미소를 더 꼭 안았다. 문이 천천히 너무도 부드럽게 열렸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유진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반쯤 미소를 지은 얼굴, 단정하게 묶인 머리,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 어머니, 또 어디 가시려고요? 정부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도망칠 생각은 더 커졌다. 유진은 문을 완전히 열고 정분을 가로막았다. 이 시간에 나가시면 큰일 나요. 여기 계세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게 좀 해주세요. 정부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똑바로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내 집을 노린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손녀까지 다치게 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정분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울분이 하나의 칼날처럼 뻗어나오는 소리였다. 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정부는 손에 힘을 주어 현관문을 밀쳤다. 유진이 순간 균형을 잃은 틈에 정부는 미소를 품고 아파트 복도로 뛰쳐나갔다. 유진의 목소리가 뒤따라왔다. 어머니, 거기 서요. 정부는 수십 번도 더 넘어질 뻔했지만 계속 달렸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이 마치 희미한 빛처럼 보였다. 정부는 미소를 품에 안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 난간을 잡은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1층의 편의점 불빛이 보이자 정부는 거의 울컥하며 소리를 질렀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손녀가 위험해요. 편의점 점주는 놀라 달려왔다. 정부는 급히 말했다.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점주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집안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시잖아요. 정부는 뒤로 물러서며 손녀를 품에 꽉 안았다. 이 아이는 다시는 내 손에 못 맡긴다. 유진이 한 걸음 다가오려는 순간 사이렌 소리가 격하게 울렸다. 경찰이 달려왔고 유진의 동작이 멈췄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유진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다. 이분이 제 시어머니인데요. 지금 정신이 좀. 그러나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미소의 옷가지와 멍자국이 찍힌 사진을 경찰 앞에 내밀었다. 경찰은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다. 이건 누가 때린 겁니까? 정부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여자요. 그 말이 끝나자 경찰 2명이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뒤늦게 도착한 아들 지호가 헐떡이며 달려왔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내가 우리 둘을 가두려 했어. 지호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호에게 매달렸지만 경찰이 그녀를 붙잡았다. 정부는 미소를 꼭 안은 채 편의점 불빛 아래 서 있었다.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미소야, 이제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분의 속삭임은 긴 악몽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선언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며느리 유진이의 행동에 느끼셨을 분노와 정분과 미소에게 보내는 응원의 목소리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